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오후 5시 5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3,700만원대까지 여기서 쭉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바로 밀어 올리면서 반등을 강하게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도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해주면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톡방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요 이제 낙하 지점을 빠르게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수직으로 뺐는데,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지 라인이었죠. 92858 비트겟 기준 요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내려왔지만 여기를 빠르게 회복해줄 경우에 이 큰 횡보 구간에서 한 번 더, 한 계단 더 위로 올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영상에서도 눌림은 나왔지만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눌림이 나오면서 알트들이 조금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카이토가 조금 떡상을 해줬죠. 그래서 카이토가 좀 떡상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버추얼 수익 요런 것도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만큼 손절을 좀 짧게 잡고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추얼이랑 수익은 조금 빠졌지만 수익은 아직 좀 한 번 정도 더 좀 마지막으로 진입해볼 자리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분석들 조금 이따가 이어가 보도록 하고, 제2의 카이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알트들 그래도 이제 뜨기 전에, 제대로 뜨기 전에 트럼프랑 수위도 다 바닥권에서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온 구간에서 조금 재진입을 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뜨기 전에 제대로 올라갈 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알트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도 좀 이따 좀 살펴보고요. 자, 일단 비트가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 이 정도로 강하게 수직으로 올려쳐준 이면에는 반드시 무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큰 재료가 좀 있을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비트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보시면 나스닥도 시간봉 기준으로 조정이 조금 나오다가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쭉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쭉 올려친 시간 7시를 기점으로 시간봉으로 장대 양봉을 그려주었고요. 비트코인도 7시 기준으로 장대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동시에 나스닥과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상승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이번에 이제 상승한 재료, 상승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이 소식이 표면적으로 상승의 원인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결국에는 관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스위스에서 첫 무역과 경제와 협상 관련한 공식적인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이 드디어 끝나간다, 끝나갈 기미가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이 반등을 한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은 비트코인만의 어떤 독자적인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무역과는 무관하게 트럼프가 8일에서 9일이죠. 바로 내일 모레 이 목금 사이에 세상을 뒤흔들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다. 무역과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한 번 더 이 횡보 구간에서 이제 빔을 쏠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신고가를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저게 이제 사실상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매우 큰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만약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암호화폐 관련인 건 모릅니다만 만약에 암호화폐 관련된 내용일 경우에는 재료가 워낙에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파 올려치고 한 파를 더 올려치고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는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되돌림을 준 자리가 바로 요 자리거든요. 근데 이미 요 자리는 이제 넘겨주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또 좋은 내용을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요런 식으로 조금 우상향을 하면서 한번 좀 신고가 뚫는 척 하다가 또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또 수직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이 측면 자체도 이제 모종의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내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저런 소식을 이제 미리 접하고 나서 여기서 매수세가 싹 달라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수세 자체가 보여주는 힘 자체가 좀 상당히 또 강력했고, 위쪽으로 이제 올려치고 나서 지금도 안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려치고 살짝 빼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흐름들 자체가 시장에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소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일단 무역과는 무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떻게 보면 또 완전한 휴전이라든지 종결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중동에서의 미국의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유치라든지 그런 내용도 될 수는 있거든요. 특히나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4년에 G8 주요 8개국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거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때 러시아가 제외되지 않았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러시아 관련 얘기를 한 것으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완전한 이제 뭐 종결 이런 걸 발표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물가의 안정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시장 안정화 그리고 이제 사실 시장을 좀 불안하게 했던 그런 불안 요소들 중에서 하나가 제거되는 거기 때문에 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8일에서 9일 정도 시장의 또 강한 반등을 우리는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과연 비트코인 관련된 내용일 것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긍정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에 관한 발표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긍정적인 것이다. 다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뭘 발표를 하든 간에 시장은 조금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록 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 관련 내용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상승 빔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반등하고 있는 추세 올려치고 계단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M2 차트는 이미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M2를 따라가려면 130, 120K 정도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행보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횡보 구간은 마치 이제 요 정도 자리랑 또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올려치고 추가적인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을 때도 신고가를 찍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크게 반등을 준 자리, 그러니까 이제 횡보 구간에서도 저점을 지금 보시면 조금씩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저점을 높여야 되겠죠. 이전에 이제 92.9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딛고 올린 자리 93377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93,377달러 딛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조금 위쪽으로 신고가까지도 여기 이제 횡보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93377만 깨지 않으면은 상방으로 볼만하다. 그리고 이제 알트들도 이번에 비트가 여기서 이제 쭉 빠지면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좀 반등 나오는 그런 코인들을 주목할 만하고 여전히 바닥권에서 많이 못 올라간 알트들을 주목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골라왔으니까 잠시 후에 알트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 이번 반등세 심상치 않다. 내려오는 척하다 좀 강하게 올렸고 또 이런 자리에서의 이제 하방을 보고 되돌림을 보고 숏을 많이 잡았는데 그 숏을 또 한 방에 터트리는 무빙 그런 게 좀 나와줬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로 조금 더 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점 93777은 좀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93777 손절 잡고 상방 베팅 충분히 한 번 더 해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오늘 이제 밤에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이 잡혀 있고 시장에서는 현재 이번 5월 달에는 금리 동결 그다음에 이제 6월 달에도 동결이 70%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 7월 정도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25bp 정도 스몰 스텝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측률이 5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그거는 모르는 거죠. 좀 기습적으로 계속적으로 파월도 트럼프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 달 바로 오늘 기습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4%인데 없는 건 아니거든요. 0%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를 오늘 내린다라고 한다면 또 빅롱이 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럴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은 28%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늘 밤 FMC 금리 동결하겠지만은 동결하면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줄 것이냐. 앞으로 좀 더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 양적의 어떤 이제 완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좀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준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롱 상승을 기대를 할 만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월이 좋은 얘기하면서 오늘 밤 상승해주는 그 어느 정도 상승 흐름 안에서 트럼프가 또 좋은 얘기를 추가적으로 또 해주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이번 주에 조금 더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알트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 보시게 되면은 뭐 그래도 이더리움 최근에 이 차트를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 놓고 보면은 일자로 잘 옆으로 굉장히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도 굉장히 길죠. 이렇게 길게 횡보한 이후에는 상승이 강하게 터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숏도 많이 모으고 나가지고 숏을 터트리는 숏 스퀴징성 상방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과거에도
그래도 이 주봉 관점에서 이 반등이 여전히 이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뭐 4,000달러를 가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 당시에 보여줬던 첫 반등의 어느 정도 이제 세기를 봤을 때 그래도 2,000에서 2,400 그 정도 자리까지는 한번 올렸다가 빼주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나중에 뭐 스테이킹 이슈라든지 트럼프 ETF 출시에 맞춰서 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코인들과 좀 엮여서 시너지를 이제 발생시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가지 상황상 이더리움도 이제는 아직은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요.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이제 3주차 접어들고 있고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요때도 보시면 1, 2, 3, 4, 5, 6주 동안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찍은 저점은 좀 지켜줘야 되겠죠. 여전히 이 1732를 좀 지켜주면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탈 안 했고요. 특히나 요번에 찍은 저점도 이제 중요해졌죠. 1752 정도로 이제 손절가를 좀 땡겨 올리고 상방을 볼 수 있는 그런 계단형 상승 올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빔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요 정도 자리까지는 회복을 해줄 수 있고, 뭐 짧게 본다라고 한다면 210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만하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골파기 해주면은 그 다음에 눌린다 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이제는 아직은 이제 반등이 제대로 안 터졌다. 기를 옆으로 좀 오래 모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강하게 발산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인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1752는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알트들도 사실 전반적인 반등세가 아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많이 올랐던 버추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좀 지켜주면서 갔으면 좋았는데, 버추얼도 여기서 손절을 짧게 잡았었거든요. 여기서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횡보하면서 이렇게 쭉쭉 더 올라가는 흐름도 좀 기대를 할 만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흐름보다는 이제 횡보 구간의 저점을 좀 이탈을 하면서 다시 내려가는 추세로 좀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승 주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런 건 좀 배제를 하고요. 다만 수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트 반등이랑 좀 더불어서 이 횡보 구간에서 조금 이 저점 구간을 좀 깬 거는 굉장히 아쉬워요. 여기서도 깨고 여기서도 깼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도 비트 따라서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는 마지막으로 3.15 정도 요 정도를 이제 손절을 잡고 진입을 했을 때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혹은 쌍고점까지 요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는 5달러 혹은 그 위에 6달러 정도까지는 노려봤을 때 마지막으로 진입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또 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만 여기를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반등세가 또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여기서 딛고 한 번 더 올렸을 때 뭐 이런 식의 흐름 4.5까지 치고 가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그 위에 이런 식으로 또 신고가를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 손절 잡고 이런 식의 흐름 보는 것도 마지막 진입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요 자리에서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해도 소액으로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10배 정도는 쓸 수 있죠. 마이너스 7.7 정도의 손절 자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뭐 10배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해도 그래도 위쪽으로 좀 뚫려서 강하게 갈 경우에는 수익을 조금 대여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롱 자리 손절은 3.15 정도 잡고 진입해 볼만 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토도 잘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알트들도 한번 올랐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요게 이제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추세는 안 죽고 있는데, 요것도 지금 만약에 추격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손절을 잡아야죠. 156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추가 상승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한번 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려 쳐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4시간 봉으로 이런 거 빔 하나 더 주는 1900원 정도 찍게 되면은 그 정도 목표가를 볼 수 있겠죠. 여기 손절 잡고 1900원 정도 목표가를 보는 전략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다른 알트들도 여전히 바닥권에서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주봉 관점에서 보면 그래비티도 여전히 뭐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올라갈 차례가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비티 충분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겠죠. 요 정도 딱 손절 잡고 19.2 정도 손절을 잡고 위로는 여기 윗꼬리 정도 메워주는 그림, 27.4에서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 꼬리 정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지지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서 놀던 구간이 있고 지금 내려와 있는 하단 박스가 있는데, 그래도 이 하단 박스의 고점 정도는 한번 쳐줄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37원 정도 볼만하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이 골파기를 메워주는 그 정도 흐름은 기대를 할 만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월렛 커넥트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1000억대입니다. 굉장히 이제 시총이 낮고 잡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펌핑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왔다 갔다 했는데 보통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탁 맞고 좀 지켜준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구간 이하로는 좀 안 빠진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700에서 800원짜리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시총 2천억에서 3천억대 정도까지 볼만 하거든요. 지금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1000원에서 1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다. 어차피 손절을 지금 짧게 잡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손절 잡으면 지금은 513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이제 상방을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한 700에서 800 정도 올라오면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를 조금 1000원에서 1500원까지 보는 전략 괜찮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택스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은 이 거래량, 일전에 있었던 바닥에서의 강한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 이후에 눌림 이후의 재상승이기 때문에 이제는 N자로 이전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서 거래량이 워낙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랠리를 좀 보여줄 가능성도 좀 생겼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한 거래량이 이 주봉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체 그림에서의 지지저항 라인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1900원 정도까지는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메워줄 수가 있죠.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 눌릴 수 있어도. 그래서 스택스도 지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명확하게 손절가가 지금 나와있죠. 1040원 딱 손절 잡고 위로 1900원까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올라가면서 이런 자리에서는 좀 익절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쭉 가게 되면 1500부터는 익절하면서 1900 단기 목표가까지 좀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는 코인 중에 여전히 위쪽으로 많이 못 올라간 코인 카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1000억대로 굉장히 작은 코인인데 밑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조금 뭔가 이제 매집의 흔적이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보면 이 윗박스가 있고 지금 내려온 아랫박스가 있는데 최소한 아랫박스 고점은 쳐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딱 진입을 해 놓고 손절은 좀 여유 있게 4-3일 정도를 손절을 잡게 되면은 이 구간이 지금 요 꼬리 빼고는 이렇게 지지를 계속 해주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이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으면 요 정도 4-5-7 정도 손절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올려줬을 때 700원짜리 쳐주는 그림 눌렸다가 여기 한번 900원 정도 찍어주는 그림, 그리고 뭐 눌렸다가 뭐 나중에 이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요 정도 그림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00원, 900원 정도 목표 타겟으로 잡을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 단기간에 조금 올라갈 만한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발굴해서 카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손절가 목표가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요런 스텝은 조금 눌리긴 했지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올라가고 끝날 코인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줄 때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쭉 밀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스테픈도 가능성이 남아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단기 손절가는 이탈은 했지만 이 자리에서 어차피 저점 여기 이제 이탈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열린 구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애니메 코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올라간 게 없죠. 다만 여기서 이제 거래량 쭉 터져주고 거래량 터뜨리고 추가 상승하려다가 이번에 비트 눌리니까 이제 같이 밀린 거지 따로 독자적으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알트들의 흐름은 비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비트는 반등이 쭉 세게 나오는데 그거를 알트들이 지금 바로 따라가냐 조금 뒤늦게, 특히나 뭐 주말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좀 밀어 올리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전히 주봉 관점에서 보면 요런 거 일본 관점에서의 애니메 요런 코인도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요런 것도 여기서 거래량 터져줬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이런 식으로 한번 35 쳐주고 그 다음에 45 쳐주고 그런 거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온도 파이낸스도 좋고 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 흔들면서 알트들이 조금 많이 흔들렸고 뭐 레버리지를 조금 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하락폭이 심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알트들이 저점만 안 깨면은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번에 조금 조정 나오긴 했지만 이런 2.8 정도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이건 눌림 이렇게 나오다가도 위쪽으로 이렇게 기다가 위쪽으로 여전히 저는 7.7까지 뮤 같은 경우에는 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정 나온다라고 해도 보시면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조정 나왔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여기를 뚫는 게 중요해요. 뮤도 5원을 뚫었을 때 한번 빔이 이제 쭉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5원을 뚫기 위한 좀 작업이 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알트들도 다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크게 추세를 좀 무너뜨린 그런 알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전히 위쪽으로 방향성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뭐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알트들이 이번에 눌렸지만 눌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 이제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그 순서의 차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기다려놓고 사놓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세게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눌리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저 레버리지 뭐 5배 정도 레버리지는 충분히 알트도 진입할 만 하거든요. 여기서 5배 잡아봐야 어차피 최저점 깨는 순간 손절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쪽으로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알트들도 지금은 저 레버리지로 조금 끌고 갔을 때 스윙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빔이 충분히 조만간에 다 쏠만하다. 어차피 비트가 이미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일자로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보다 한 번에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떨어지는 힘보다 위로 올라가려는 힘 자체가 여전히 지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걸 다 그대로 말아내리게 되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절은 이제 손절가를 더 땡겨서 잡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일자로 밀어 올린 경우에는 추세를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글로벌 M2 차트도 사실상 저 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M2 차트 기반으로 보면은 여전히 이 14만에서 15만 달러까지는 볼만 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 피크 지점, 꼭지점까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후행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다가 탁 꺾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13만에서 14만 정도 우리가 조금 안정권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목표 가격대다. 그리고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M2가 일단은 아직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M2가 만약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이 자리가 피크일 수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도 뭐 13에서 14만까지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꺾이지 않았죠. 계속 M2를 계속 돈 찍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만, 30만까지 타겟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도 목표로 볼 수 있는 거겠죠. M2를 찍어내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도 미국에서 쪽에서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고 양적 완화를 좀 더 펼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 이 시장에서 통화되는 화폐의 량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만 그 이제 M2를 추종하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올라가는 흐름은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 있다. 그랬을 때 신고가 정도는 충분히 뚫고 더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비트의 월봉 패턴상 한번 방향을 잡으면 1, 2, 3, 4 1, 2, 3, 4 4개월 정도는 볼만하다. 뭐 이 정도 이제 빅사이클 이렇게 터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의 어떤 이제 상승 패턴을 봤을 때 그래도 한번 눌리고 난 시점, 눌리고 나서 4개월, 눌리고 나서 4개월, 눌리고 나서 4개월 정도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만 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4, 5, 6, 7이기 때문에 7월에서 8월 정도까지의 강세, 알트들은 좀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제 8, 9월 정도? 9월 정도까지의 강세는 조금 점쳐볼만 하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래도 강하게 밀어 올려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가 8일에서 9일에 세상을 뒤흔들 만한 매우 큰 뉴스를 발표할 것이다. 과연 어떤 뉴스일지, 그리고 그 뉴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 비트코인 관련 소식은 아닐지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가 되는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FMC부터 해가지고 과연 파월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좀 해줄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반등해줬고 이런 반등한 시그널 자체가 지금 긍정적이긴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숏보다는 여전히 롱 쪽이 좀 더 우세하다. 그리고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너무 대놓고 옆으로 빼고 있어요. 옆으로 빼는데 중요한 거는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옆으로 빼다가 위쪽으로 한 번은 빔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롱 잡기 상당히 편해 보이는 그런 자리다. 뺐으면 이제 이 정도 기 모았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 모으고 여기서도 기 모으고 위쪽으로 이제 발산하듯이
여기 기간보다 좀 더 모았어요 길을. 굉장히 오래 더 횡보를 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쏘면은 2100 정도 충분히 목표로 잡을 만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뭐 사실 이더리움이 이렇게 쏘게 되면은 이더리움만 가는 게 아니죠. 모든 알트들의 맏형이기 때문에 다른 알트들도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랬을 때 여전히 알트들도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간 그런 알트들이 조금 더 몸무게가 가벼운 그런 알트들, 그래비티, 월렛 커넥트, 스택스, 카브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을 딱 잡고 레버리지를 높게 안 쓴다라고 한다면 소액으로 진입을 해도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상황이 아니냐. 여러가지 기대감이 응축되어 있다. 과연 그 기대감이 폭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굉장히 재밌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흐름에 편승을 해서 이 흐름대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